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의 감각기관에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부 먼저 볼게요. 피부의 1차적인 역할은 우리 몸을 감싸서 신체를 보호해주고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서 체온도 조절하고 신진대사 역할도 하고 체내 수분량도 조절을 해주죠. 피부 표면에서는 통증, 압력, 온도 이런 감각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질세포가 형성이 되면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여러가지 면역 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건조해질 수도 있고, 목욕을 너무 자주 해서 또는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죠. 건조할 때는 피부에 크림이나 로션을 바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소형증은 피부가 가려운 거죠. 가려워서 계속 긁는데 긁고 나면 피부에 상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긁어서 상처가 났다면 감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줘야 됩니다. 가려움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해준다든지 항히스타민제나 페닐라민 같은 거 투여해서 가려움을 좀 줄어들게 도와주면 좋겠죠. 손톱은 짧게 깎는 게 좋습니다. 가려워서 나도 모르게 긁다 보면 상처가 생기는데 이때 손톱이 짧아야 상처가 덜 생기겠죠. 그리고 너무 심하게 긁는다 하면 벙어리 장갑을 껴서 못 긁게 하는 게 답이 되겠죠. 칼라민 로션을 발라줘도 가려움이 줄어들어요. 또 전분이나 중조 목욕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시원하고 뽀송뽀송해야 안 가렵겠죠. 울이나 세타같이 까칠까칠한 옷보다는 얇고 가벼운 옷과 친구를 써주는 게 가려움증 예방에 도움이 돼요. 또 자극적인 음식이나 술, 담배도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화상을 입는 경우입니다. 표면에만 화상을 입었다 하면 1도고요. 더 깊이 내려가면 2도, 3도까지 화상의 단계가 나눠지죠. 여기서 말하는 화상은 그냥 여름에 피서 같은 데 갔다 와서 태양볕에 많이 노출이 돼서 화상을 입는 경우를 말을 하고요. 진정크림이나 보습크림 이런 거 발라주면 도움이 됩니다. 1도, 2도, 3도 화상 같이 이런 심한 화상 같은 경우는 음극간호에 대처 방법과 화상 단계별 특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상에 대해서는 응급간호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드러기도 피부에 나죠? 이 두드러기 원인 물질을 제거해주고 냉스포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드름 한번 볼게요. 여드름이 생겼다고 잡아떼거나 짜면 흉터가 남겠죠. 중성 비누를 사용하고 자극을 주지 말고 특히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여드름이 심하게 난다고 해요. 그래서 지방 같은 거 피해주고 영양 섭취 골고루 해줘라 이런 게 도움이 되고요. 너무 여드름이 심하다 한다면 스테로이드나 에스트로겐 성분이 있는 약물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접촉성 피부염 살펴볼게요. 어떤 자극이 되는 물질과 접촉을 하면서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온 경우를 말을 해요. 가렵고 부종, 수포 이런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려움의 원인이 되는 물질 제거해주고 피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계속 가려울 거니까 가려움증을 가라앉히는 간호를 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농가지는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증상을 말을 합니다. 전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격리가 필요하고요. 물품이나 수건 씻기 이런 거 격리해서 따로 써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용한 면봉이나 거즈는 그냥 막 버리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소각 처리를 해줍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퍼지지 않게 잘 격리해서 관리를 해주고요. 가려워서 긁을 수 있으니까 긁지 못하게 손톱 짧게 해주고 가려움증 간호를 해주면 되겠죠. 단순 포진은 포진이 발생한 거예요. 보통 헤르페스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바이러스니까 항바이러스 약물을 투여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아시클로버가 있죠. 피부에 뭐가 났다고 만지는 것보다는 약을 바르고 휴식을 취해지면 금방 낫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대상포진이에요. 수두 바이러스가 이 조스타 바이러스가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다 하면 짜잔 하고 올라옵니다. 얘도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줍니다. 이 대상포진의 특징은 띠 모양으로 발진 수포 증상이 나타나요. 대상포진으로 의심이 된다 하면 골든타임이 72시간이거든요. 이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대상포진을 방치하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신경절까지 침투를 해서 위험해요. 이 띠 모양의 수포성 발진을 발견했다면 대상포진일 수 있으니 빨리 병원에 가서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여해줘야 됩니다. 욕창은 간호실기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계속 누워있다 보니 뼈 돌출 부위에 압력이 가해져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 부위에 점점 피부 괴사가 오는 증상인데요. 뼈 돌출 부위에 양털 가죽이나 특수 패드를 덧대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게 솜을 대어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솜은 절대 대어주면 안 돼요. 왜냐면 계속 눌리고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솜은 다 바스러지고요. 또 습기를 머금기 때문에 금방 눅눅해져서 안 돼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양털 가죽이나 욕창 전용 특수 패드를 사용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솜을 덧대어준다 이런 오답에 낚이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또 영양 공급이 풍부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욕창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자주 해주면 피부가 눌리지 않아서 욕창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요. 공기침료나 물침대 이런 거 사용해도 순환이 잘 돼서 욕창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침구류가 꾸깃꾸깃하면 구겨진 부위에 또 압력이 가해져서 욕창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침구류는 잘 빳빳하게 펴주고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피부도 자극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면 됩니다. 이 욕창 같은 경우는 간호실기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피부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살펴볼게요. 피지는 피부에 있는 작은 점 같은 걸 말을 해요. 주근깨라든지 몽고반점 이런 게 피진에 속합니다. 구진 같은 경우는 피부에 뭔가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드름 같은 걸 말을 하고요. 결절은 구진이 좀 더 커져서 덩어리진 걸 말을 합니다. 종양은 이 결절보다 더 커져서 단단한 덩어리를 말을 하고요. 수포 같은 경우는 피부에 물이 찬 건데 소수포는 좀 작은 거고요. 대수포는 엄청 크게 물집이 잡힌 거죠. 농포는 수포와 비슷한데 물 대신에 농이 차 있는 경우입니다. 단마진 또는 팽진이라고 하는데 얘는 피부가 뭔가 팽팽하게 퍼져 있는데 울룩불룩하게 빨갛게 올라온 두드러기 같은 상태를 말을 해요. 반점은 뭔가 불규칙하게 퍼진 점을 말을 하고요. 반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구진이 하나로 합쳐져서 좀 크고 불규칙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낭은 피부에 덩어리가 차서 액체도 차 있는 어떤 주머니 같은 걸 말을 하고요. 가피는 피부에 생긴 딱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혈액이 굳어서 딱지가 생긴 거죠. 인설은 피부가 비닐처럼 떨어진 건데 비듬이나 건성 같은 걸 말을 하고요. 미라는 수포가 터져서 움푹 패이면서 빨갛게 맨질맨질한 이런 상태를 말을 합니다. 수포가 터진 상태로 이해를 하면 돼요. 궤양은 피부 조직을 침투해서 함몰된 상태, 뚫린 상태를 말을 합니다. 태선원은 피부에 굳은 살처럼 건조하다 못해 뭔가 딱딱하고 가죽같이 두터워진 상태를 말을 하고요. 열구는 깊게 갈라진 상처를 말을 합니다. 반은은 일종의 흉터인데요. 피부가 깨끗하게 아물지 않고 뭔가 볼록볼록하게 흉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축은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면서 종이같이 얇아지고 주름이 생긴 것을 말을 해요. 다음은 시각, 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눈이 하는 역할은 빛의 양을 조절하기도 하고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눈과 관련된 신경들을 해부에서도 다뤄봤는데요. 3, 4, 6번에 해당하죠. 3, 4, 6번이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인데 눈 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검반사라고 해서 5번 뇌신경, 3차 신경이 요 반사신경과 연관이 돼 있고요. 또 7번 안면신경을 통해서 눈꺼풀을 감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눈과 관련된 신경들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가 시력검사도 하고 시야검사도 하죠. 시력검사는 얼마나 떨어져서 볼 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는 거고, 시야검사는 우리 눈이 양쪽에 있으니까 이 시야가 얼마나 되는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야가 너무 좁거나 결손됐을 경우는 뭐 뇌질환이나 녹내장, 망막박리 이런 걸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 안압은 12에서 한 20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 성인의 정상 호흡수와 수치가 비슷하죠. 안압이 너무 높아도 녹내장 같은 게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줘야 되고요. 안과검진 같은 거 미리 해놓으면 녹내장 같은 질환을 빨리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검사를 할 때 검안경 검사도 하고 안저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굴절 검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막염은 결막에 염증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일종의 눈병인데 감염이 된 거죠. 전파될 수도 있으니까 수건도 따로 쓰고 개인위생 철저하게 관리해줘야겠죠. 다래끼가 난 경우인데요. 안과에서 항생제 연고 받아서 발라주면 됩니다. 함부로 다래끼 났다고 내가 짜면은 농포가 눈에 들어가고 더 감염되고 덧나고 위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건들기보단 병원에서 해결을 하시고요. 백내장은
수정체가 하얗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공 수정체를 넣어서 뿌연 수정체를 깨끗한 수정체로 교체를 해줄 수가 있고요. 눈 수술을 했기 때문에 눈의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 무거운 거 들면 끙차 하면서 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란 소리고요. 내가 이쪽 눈을 수술했어요. 근데 이쪽 눈으로 누워버리면 바닥에 눌려서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수술한 쪽 눈을 위로 보게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망막박리는 망막이 떨어져 나간 상태를 말을 합니다. 망막이 떨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번쩍거리고 시야 결손 상태가 생겨요. 딱히 통증을 못 느끼는데 수술을 하는 게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녹내장은 안압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경우죠. 안압이 올라가면서 잘못하면 신경이 손상되며 실명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안압을 좀 내려줄 수 있게 간호를 해줘야 되고요. 이게 증상이 너무 심하다 하면 수술을 해야겠죠. 그래서 수술했다면 안압이 높아지는 이런 활동은 피해줘야 됩니다. 굴절 이상은 좀 흔한 증상이에요. 우리 근시다, 원시다, 노안이다 많이 들었죠? 안경을 통해서 교정을 합니다. 수정체가 탄력이 있어서 초점에 따라 통통해지고 길어지고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수정체가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근시가 많이 생겨서 오목 렌즈를 쓰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가까운 건 안 보이는데 먼 게 잘 보여서 볼록 렌즈를 씁니다. 라식이나 라섹 같은 수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눈 수술을 했다면 안압이 올라가지 않게 간호를 하고 조심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배에 힘을 준다든가 허리를 숙인다든가 기침 재채기 이런 것도 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데 위험한 행동이에요. 수술한 눈 비비면 절대 안 되겠고요. 그리고 수술한 쪽으로 누워버리면 눈이 눌려서 위험하니까 수술한 눈을 위쪽으로 보거나 그게 아니면 그냥 똑바로 앙하위로 이렇게 누워주면 눈이 눌리지 않겠죠. 수술하고 눈곱이 좀 잘 낄 수가 있는데 이게 분비물 상태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이상하다 하면 바로 의사한테 보고를 해줘야겠고요.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낙상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침대 난간은 꼭 올려줍니다. 또 요거는 수술의 공통적인 상황이죠. 조기 이상해주고 요 정체나 복부 팽만 이런 거 안 생기게 관리해줘라. 이런 내용이겠고요. 수술한 곳은 멸균원대로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줘라. 그래서 수술 부위에 이물질이나 염증 같은 게 안 생기게 조심해줘라. 이런 내용이고 유아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수술 부위 아프면 막 비비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간혹 신체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청각장애 살펴보겠습니다. 청각에 관련된 신경은 제8대신경, 청신경이 있었죠. 난청은 청력 기능이 불안정한 거고요. 이명은 귀 머리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귀 쪽에 문제가 생기면 현온 증상,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에 통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외이염이나 중이염이 있을 때 이로라고 해서 진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는 음성 검사를 통해서 귀가 잘 들리는지 확인을 하고요.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진 않는데 청각 장애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웨버 검사, 린넨 검사 이런 게 있습니다. 음차라고 해서 소리 곱새를 땅 하고 쳤는데 웨버 검사일 경우에는 양쪽 다 잘 들리는 거죠. 전도성 난청이 있다면 손상된 귀 쪽이 더 잘 들리고요.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다면 건강한 귀에서 잘 들립니다. 린넨 검사는 이 음차를 한번 띵 치고 살짝 잡아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소리가 안 나는데 정상인 경우에는 소리를 멈춘 후에도 공기의 흐름이 느껴져서 그게 감지가 되고 소리가 느껴져요. 전도성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 귀에서만 소리가 느껴지고요.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을 경우에는 손상된 귀나 정상 귀나 둘 다 잘 들립니다. 그래서 웨버 검사나 린넨 검사로 청각 검사를 한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외이염이라고 해서 외이에 염증이 생긴 경우죠. 항생제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긴 경우 찌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종의 귀지죠. 이런 거는 막 내가 꺼내다가 손상을 입으면 더 외이도염이 심해지니까 의사한테 세척이나 흡입을 해달라고 하면 되고요. 귀지나 이물질 같은 거는 보통 알아서 잘 나와요. 그래서 함부로 파지 말라고 하고요. 또 귀에 물이 들어갔다면 알아서 빠져서 나와요. 샤워하면서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귀에 물이 들어간 게 좀 걸린다면 드라이기 같은 거 써주면 도움이 됩니다. 중이염 같은 경우는 아기들이 잘 걸려요. 성인에 비해서 유스타키오관이 넓고 곱고 짧기 때문에 더 잘 걸립니다. 메니에르병은 귀에 문제가 생겨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증상으로 봐주면 돼요.
귀 수술을 했다면 다른 감염 증상이 없는지 잘 봐주고요. 귀에 분비물이나 다른 통증이 없는지 이런 거 잘 살펴봐주면 되겠죠. 아무래도 수술을 했다면 삼출물들이 막 나올 텐데 수술한 귀가 아래쪽으로 돼 있다면 좀 더 빨리 잘 빠질 거예요. 하지만 조직 이식을 했어요. 그런 쪽은 아래로 두면 오히려 눌려서 위험하겠죠. 수술한 귀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수술을 했냐에 따라 귀 위치를 다르게 해줘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귀에도 압박을 주는 행동을 금지해줘야 됩니다. 코풀기, 재채기, 귀를 만진다든지 갑작스럽게 체위 변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귀에 압박을 주는 행동이에요.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침대 난간은 꼭 올려주고요. 뭔가 씹는 것도 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서 최대한 귀에 자극을 주지 않게 해주고 또 귀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보청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청기도 관리를 잘 해줘야겠죠. 항상 마른 상태로 잘 관리를 해주고요.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노출되면 망가지겠죠. 웨이도에 약을 넣어야 된다면 성인 같은 경우는 후상방으로 당겨주고 아기는 후하방으로 귀를 당겨준 다음에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귓바퀴가 일자로 펴지면서 약이 잘 들어갑니다. 또 갑자기 찬 약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귀 세척액 약은 체온과 비슷할 때 넣어주도록 해줘야 되고요. 약 넣고 어지러울 수가 있으니까 침대 난간 올려줘서 낙상사고 방지해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감각기계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을 살펴보았고요. 이 감각기계의 특징과 역할들은 해부학과 연관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